속보, 흥민이가 왜 멱살까지 잡았겠어요? 차두리 코치. 드디어 내부 실태 까발려버리자 정몽규 발표 번복 사태. 이강인 2차 충격 상황. 이강인, 더러워서 국가대표 그만두겠다. 이강인이 손흥민과 다툰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했지만 여파가 남은 가운데 그를 지도했던 정정용 김천상무 감독이 위로의 말을 남겼다. 정 감독은 26일 서울 중구 소국로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4 개막 미디어데이에 참석했다. 이때 이강인의 최근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런 데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은 매듭을 짓는 과정이다. 이 계기로 강인이는 물론 모든 선수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며 대표팀에 좋은 감독이 오셔서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 라고 말을 마쳤다. 정정용 감독은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FIFA U20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이끌 당시 이강인을 지도했다. 이강인은 탁월한 활약을 펼치며 선배들과 대회 첫 결승 진출을 이끌었고 준우승이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14일 영국 매체 더선이 이강인과 손흥민이 아시안컵 4강 전날 탁구를 치는 일로 말다툼 끝에 손흥민이 손을 다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강인에 대한 비난이 확산됐다. 이강인이 이전부터 대표팀 고참들과 불화를 겪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사건 이후 일부 선수들이 이강인의 4강전 제외를 요청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무시했다. 이에 손흥민은 지난 21일 이강인과 어깨동무한 사진을 올리며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린다며 대인배 인증을 했다. 이강인 역시 이날 인스타그램에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는 말로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쿠팡플레이는 26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4 프랑스 리그앙 23라운드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PSG과 스타드 렌의 경기를 생중계했지만 홈페이지 메인과 생중계 도중에 이강인의 이미지를 쓰지 않았다. 킬리안 음바페가 이강인의 자리를 대체했고 중계화면의 스코어보드에도 이강인의 선발 출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화해를 했음에도 이강인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강인의 소속팀 PSG는 이날 홈경기에서 스타드 렌과 1에서 1로 비겼다. 이강인은 이날 선발 출전해 중앙 미드필더로 그라운드를 휘저었지만 전반만 뛴 채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마르코 아센시오로 교체됐다. 이전 낭트전에서도 이강인은 61분 뛰고 교체로 나갔다. 감히 요르단전 직후 오열한 김진수, 이강인 하극상 어렵게 입 열었다. 플러스 충격.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경기를 거의 뛰지 못해 아쉬움을 샀던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진수와 전 국가대표 선수 이훈재가 이강인의 하극상 논란에 생각을 밝혔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지지스튜디오에는 논란의 아시안컵, 김진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쉬웠던 아시안컵 경기력을 두고 이야기하는 도중 이훈재가 축구대표팀 불화설을 먼저 언급했다. 이훈재는 나도 대표팀 선수 생활을 했지만 내가 후배였어도 그거는 상상을 하지 못했고 라며 선배였어도 이건 감히 싶다. 감히는 꼰대 같지만 중요한 시기에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물음표가 든다. 며 후배들의 불화설에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이 말을 들은 김진수도 저도 안타깝고 사실 너무 아쉽다. 며 저도 현역으로 있는 선수이고
어찌됐든 우리나라 축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아쉽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선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며 결과로 보여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저도 고참의 일원이었고 팀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준결승 패배 원인을 손흥민과 이강인 간 충돌로 인한 경기력 저하로 꼽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김진수는 네, 라고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이어 김진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여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훈재는 감독이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냐 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가 꺼지지 않았는지 저렇게 말하는 감독을 누가 믿고 따르겠냐 며 날카로운 입장을 전했다. 속 시원한 발언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현재 20일 영상은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아시안컵 개막전에서 부상을 입은 김진수는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뛰었지만 이후로는 벤치에 앉아 지켜보기만 했다. 특히 요르단전에서 패배한 후 벤치에 앉은 채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공개되며 많은 국민들이 함께 속상해했다. 3. 다이어 놀랍다. 위넨 전설, 대만족, 다이어에게 극찬 쏟아내다. 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바이에른 뮌헨의 전설이자 전 CEO인 칼하인츠 루메니게가 뮌헨의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 만족했다. 특히 그는 에릭 다이어가 자신을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뮌헨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과 풀백 영입에 주력했다. 두 포지션에 추가 자원이 급했기 때문이다. 센터백에서는 다요 오파메카노와 마테이스 더리우트가 컨디션 난조로 부진한 가운데 유일하게 믿을만한 선수인 김민재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출전하면서 자리를 비웠다. 풀백 누사이르 마즈라위도 아프리카 축구연맹 CAF 네이션스컵에 차출돼 미드필더인 콜라트 라이머가 풀백으로 출전하고는 했다. 여러 선수들을 둘러보던 중 토트넘 호스퍼가 노리던 라두 드라구신을 하이제킹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다이어로 눈을 돌렸다. 또한 갈라타사라이에서 뛰고 있던 풀백 샤샤 보이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았다. 두 선수 모두 영입에 성공했다. 다이어는 연장 옵션이 포함된 6개월 단기 임대로 데려왔고 보이는 3천만 유로, 약 433억 위 이적료에 추가 옵션을 더한 금액을 지불해 영입했다. 다이어와 보이의 합류로 뮌헨은 급한 불을 껐다. 객관적으로 두 선수 모두 빅네임은 아니다. 하지만 루메니게는 뮌헨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충분히 잘 보강했으며 특히 다이어가 자신을 놀라게 할 정도로 예상 밖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은 루메니게는 뮌헨의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는 큰 규모의 영입은 없었지만 뮌헨이 괜찮은 1월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라며 루메니게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매체에 의하면 루메니게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이어가 날 놀라게 했다. 다이어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지만 뮌헨에서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특히 수비에서는 좋은 대안이 됐다. 다이어는 신체적으로 강력하고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강하며 전술적으로 영리하면서 패스 실력도 뛰어나다. 라며 다이어를 칭찬했다. 당초 다이어가 뮌헨에 입단할 때만 하더라도 그가 뮌헨에서 백업 역할만 하다 토트넘을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다이어는 예상과 달리 벌써 교체 출전으로 데뷔전을 치른 뒤 벌써 4번이나 선발로 경기에 나섰다. 만약 다이어가 한 경기 더 선발로 출전할 경우 연장 옵션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력 매체 빌트는 다이어가 뮌헨에서 선발로 3경기에서 5경기에 출전한다면 다이어의 계약이 2025년까지 늘어나는 연장 옵션이 발동된다고 했다. 더리우트가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최근 다이어가 토마스 투엘 감독의 신뢰를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옵션이 발동될 공산이 크다.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선수가 뮌헨에서 적어도 1년 반은 뛰는 선수가 되는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 심지어는 풀백인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에게도 밀려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멀어진 선수였다. 인생사 세옹지마. 토트넘에서 비주전으로 분류됐던 다이어가 이제는 위넨 전설의 칭찬을 받고 있다. 루메니게는 다이어와 함께 입단한 보이와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단장의 업무 능력도 칭찬했다. 그는 보이는 흥미로운 선수다 라며 우리는 프로인트 단장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 매우 기쁘다 라고 했다. 4.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 예고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충격적인 영입 준비. 한때 제2위 램파드 노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충격적인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다. 한때 잉글랜드를 대표했던 유망주였다가 연이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젠 많은 팬들에게 잊혀진 로스 바클리, 30 루턴 타운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메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동구단주가 된 짐 래클리프, 70일 잉글랜드, 경위 바클리의 열렬한 팬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더선, 데일리 메일 등 복수 매체들은 26일 한국 시간 맨유는 최근 공동구단주가 된 래클리프 경위 주도 아래 올여름 대대적으로 스쿼드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출발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맨유는 바클리를 영입하려는 충격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래클리프 경은 바클리의 열렬한 팬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을 계획 중인 맨유는 올여름 특히 중원 쪽에 큰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제미로, 32 브라질은 아직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으나 이적설이 끊이질 않는 등 미래가 불투명하고 소피안 암라바트, 27 모로코는 오는 6월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이별이 사실상 확정된 탓이다. 최근엔 크리스티안 에릭센, 32 덴마크도 친정 아약스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맨유는 이에 새로운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할 계획 속에 래클리프 경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클리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 래클리프 경은 바클리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다. 래클리프 경이 구단주로 있는 OGC 니스가 지난 2022년 여름 FA 자유계약 신분으로 새 팀을 찾고 있던 바클리를 영입한 것이 대표적인 일화다. 더군다나 맨유는 현재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루턴이 만약 잉글랜드 풋볼리그 EFL 챔피언십 2부로 강등된다면 바클리를 저렴한 이적료에 영입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 만큼 영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맨유는 특히 올여름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을 계획하고 있지만 FFP,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등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면서 영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 메일은 최근 래클리프 경은 맨유의 지분 27.7%를 13억 파운드, 약 2조 1953억 원에 매입했다. 이런 그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스쿼드 개편을 계획하면서 막대한 이적료 투자를 예고했다. 다만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영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바클리와 같이 이적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옵션에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클리는 지난 2005년부터 에버튼 유소년팀에서 성장해 프로 데뷔까지 일궈낸 미드필더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이 남달랐던 그는 주축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향후 잉글랜드의 중원을 책임질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실제 제2위 램파드, 제2위 제라드 등으로 불릴 정도로 바클리를 향한 관심은 남달랐다. 하지만 바클리는 지난 2018년 1월 첼시로 이적하고부터 커리어가 계속 추락했다. 첼시에 입단한 이후 그는 줄곧 기대 이하의 경기력과 잦은 부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더니 급기야 25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방출됐다. 이어 OGC 니스에서 재기에 도전했지만 바클리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1년 만에 이별했다.